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은행 서비스가 2025년부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은행 거래와 관련된 법과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중요한 변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은행 서비스,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 때문이죠.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행 중인 예금자 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중단될 경우 예금자의 자산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효과 사례입니다. 현재 김 씨는 한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이라 은행이 파산하면 나머지 5천만 원은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씨는 다른 은행에도 분산 예치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김 씨는 동일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해도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김 씨가 1억 2천만 원을 예치한다면 초과 금액인 2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다른 금융기관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예치해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2025년 1월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호 대상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 기존과 동일하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적용되는데요.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상품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한 금융기관 내 모든 예금을 합산해서 1억 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 금액은 반드시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은 별도의 보호제도가 적용된다는 건데요. 보호 한도와 방식이 다르니 각 기관의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변화로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입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현금, 카드, 모바일 결제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화폐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CBDC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참여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디지털 화폐 전용 지갑을 통해 QR코드, NFC 결제는 물론 온라인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이 주로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CBDC가 도입되면 손님들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님 A는 은행 앱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10만 원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했습니다. 박 씨의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A는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박 씨의 전자지갑으로 QR코드를 통해 5만 원 상당의 디지털 화폐를 이전했습니다. 이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중간 수수료 없이 빠르게 처리됩니다. 박 씨는 이 금액을 은행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자신의 거래처에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CBDC는 기존 현금을 대체할 디지털 화폐의 형태로 물리적 형태가 아닌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됩니다. 실질적인 사용은 테스트 단계에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양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박 씨는 전자지갑 앱을 사용해 월세와 전기요금을 납부합니다. 기존에는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처리했지만 디지털 화폐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가 없어지고 실시간 내역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디지털 화폐로 소매점이 결제 가능합니다. 이 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전자지갑을 통해 결제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자마자 디지털 화폐가 이 씨 지갑에서 점주의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기존 카드 결제와 달리 결제 수수료가 없고 거래가 즉시 완료됩니다. 주요 편의점과 소매점에서도 점차 이 방식을 도입 중입니다. 예금 토큰의 역할과 사용법, 은행에서 전자지갑을 개선할 후 고객이 원하는 금액만큼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며 이 토큰은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디지털 지갑 간에 토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간편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개인과 국가에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실물화폐 발행 비용 절감, 분실 위험 감소, 간편한 결제 기능 등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래 기록이 모두 디지털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와 정부 감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CBDC를 발행한 뒤 은행들이 이를 활용해 예금 토큰 형태로 재발행하여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은행들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들은 CBDC를 소비자 금융 앱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CBDC 활용을 위해 하나로마트와 같은 가맹점을 확보하며 일상적인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농협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국가 간 결제의 혁신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CBDC 실거래 테스트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입니다. 농협은 이를 통해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확장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자체 앱에 전자지갑 기능을 추가해 CBDC 기반 결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QR코드 및 NFC 결제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결제 옵션을 테스트하고 한국은행과 연결된 CBDC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CBDC를 기반으로 QR코드, NFC, 온라인 결제 등을 가능하게 하며 일부 은행은 배달앱과 연계를 통해 실제 결제 환경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같은 테스트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은행들은 CBDC가 기존 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단순화하고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금융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고 CBDC는 금융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융계획에 큰 변화를 준비해보세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